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9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새롭게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계획하셨던 일 하나씩 잘 이루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01% 상승한 9만 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LB는 그동안 시장이 좋았어도 철저히 외면을 당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안 좋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오늘 거진 다 5, 6% 이상씩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정도면 충분히 선방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나름 하락장에 강한 LB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핫 이슈는 미국 헤지펀드 파산건인데요. 이건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것 때문에 일단 시장의 수급이 좀 꼬이긴 꼬였습니다. 어찌되었건 LB는 그동안 오른 것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 하락장에 강한 LB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일단 오늘은 이 쇼스키즈의 무서움을 느낀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며칠 전부터 조금씩 공매도 환매하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쇼 커버링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크게 보시면 뭐 답답한 모습을 이어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들라인에서 이렇게 위치해준 모습이긴 하고요.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지루함은 좀 당분간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정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동안 좀 캔들을 보시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21선을 하회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이 당시 때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 때 한번 있었고, 요 당시 때 있었고, 그리고 지금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21선 회복이 일단 관건이 되겠고요. 그런데 특별히 출구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한 오늘은 아무래도 헤지펀드 파산건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여서 이런 모습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태여 중장기 이평선 60일 이동선까지는 내려갈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여지는데요. 사실 어제 제가 이 헤지펀드 파산건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긴 만들었었어요. 근데 어제 또 폐암 완전간의 소식도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약 2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지펀드 파산건을 잘랐는데,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헤지펀드 파산건이 되겠죠. 개인의 단결력이 엄청난 자금력의 공매도를 이긴, 계란이 바위를 이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서학개미가 헤지펀드를 파산시킨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공매도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우리 많은 동학개미들이 공매도를 연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매도 제도 폐지를 외쳤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참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2주일 전에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참해 주셨는데, 어차피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를 할 거라면 제도라도 좀 손봐달라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었죠. 투명한 시스템의 확보, 수기제도 말고 전산화로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글쎄요, 3일 전에 크게 보시면 결국 공매도는 언젠가 다시 재개가 될 테죠. 금융당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인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한투,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 공매도형 주식을 개인에게 빌려준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제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또 사실 유례없는 지금 유동성 시장에서 많은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입문하였습니다. 벼락 거지가 되기 싫어서, 그리고 신분 상승의 꿈을 안고 비투 영끌까지 해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좀 있으면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공매도 종목을 좀 보시면 쇼스키즈 이슈가 있었던 게 펄어비스 그리고 셀케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시각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글쎄 쇼스키즈는 결론만 놓고 보시면 여기 셀케도 급락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도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쇼스키즈는 결론을 보면 급락을 수반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쇼스키즈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공매도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해 마시고요. 이거보다는 쇼스키즈보다는 그냥 전형적인 우상향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건 공매도는 하지 말았어야죠. 할 거면 그리고 정식 절차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약간 편법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풋, 콜 둘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한 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매수 그리고 매도, 올라가면 매도 아니면 손절 이거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공매는 두 가지 양손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옵션 카드가 많은데 하물며 공매들은 이 쇼스키즈가 발생하는 중에도요, 이렇게 급등을 하는 와중에도요,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엄청 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매수를 해요. 현물을 엄청 매수를 해서 고가에서 이렇게 때려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현물을 매수를 해서 완전한 쇼스키즈가 들어왔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고가에서 이렇게 때립니다. 공매도로 때리고 현물로 또 때리고 다시 공매도로 또 때려요. 이들은 풋, 콜 둘 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 셀케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고 사실 LB도 그랬습니다. 이 당시 때 보시면 쇼스키즈가 들어왔는데 결론은 뭐 어찌되었건 한 번 좋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쇼스키즈보다는 전반적인 우상향, 대세 상승을 선호하는데요. 다시 공매도 얘기를 좀 드리자면 또 IMF에서도 3일 전이죠. 우리나라 공매도 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죠. 그래서 외국계 자본이랑 IMF랑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도 들게 했고 사실 또 이것도 3일 전인가 2일 전일 거예요. 중국 인민은행에서요. 중국 중앙은행이 되겠죠. 자문역이 자산 가격 버블을 경고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날 곧장 다보스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중국은 긴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뭐지? 얘네도 외국계 자본이랑 헤지펀드랑 연관이 있나? 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로빈 훗이라고 하죠. 서학 개미들이 공매도 를 파산을 시켰습니다. 헤지펀드 파산을 만들어냈는데요. 각종 SNS를 통해서 개인의 화력을 보여줬고 결국 헤지펀드가 파산, 공매 파산이라는 엄청난 일을 만들었습니다. AMC, 게임스타 등의 주가는 초급등을 이뤄냈고요. 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한 헤지펀드들은 공매를 환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 헤지펀드들이 자금이 없으니까 갖고 있는 다른 현물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미국에만 투자를 했겠습니까? 글로벌 투자를 했겠죠. 게다가 코로나 이후 외국인의 매수가 엄청 많았던 게 우리나라 시장이고 상승의 폭이 가장 컸던 게 우리나라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회수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 며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단 하락의 폭을 좀 키웠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늘 그리고 요 며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준 듯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수급이 살짝 꼬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주식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예전에 한번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있었을 때 김정은이 제발 아프지 말기를 라고 속으로 바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헤지펀드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수익을 위해서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찌되었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공매 파산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좀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급등을 했던 AMC, 게임스탁의 주가가 안정이 돼야지 꼬인 수급이 좀 풀릴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서 보니까 물론 어저께는 급락을 했어요. 근데 AMC도 그렇고 게임스탁도 그렇고 다시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 종목들이 일단 안정화돼야지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LB 주가만 놓고 보시면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냥 9만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 단기 조정 바닥 확인, 단기 바닥 기간 조정 정도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 뉴스는 3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비소세포 폐암 완전 관해를 보여줬다. 세계 폐암학회에서 완전 관해 소식이 들렸고요. 그 다음에 전기 선박 MOU 체결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사기가 특수를 맞고 있다더라라는 3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 중에 여기 백신 주사기 수요에 대한 뉴스를 잠깐 살펴보시면 코로나 백신 접종하려면 당연히 주사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회사에서 이렇게 매출 특수가 있다는 건 상당히 좋게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예상치, 기대치라는 거, 계획치라는 거, 그리고 우리 리보세라닙의 LB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 리보세라닙이 아니었다라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선박 MOU 체결인데요. 전기선박 좋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글로벌적으로 트렌드가 친환경이잖아요. 그 중에 전기차, 수소차가 가장 핫한데 전기선박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역시 좋은 뉴스이긴 하나 좀 전에 거랑 똑같네요. LB의 기본 근간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뉴스는 아니었더라. 그리고 이 역시 MOU더라라는 한계치를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어저께 나온 비소세포 폐암 완전 관해 소식인데요. 사실 매우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폐암에도 역시 리보세라닙은 효능이 강하다. 특히 캄릴리주마브로 병용으로 해서 완전 관해까지 보이면서 이후 전략적으로 항서랑 협약해서 폐암 시장까지 진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간암 1차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간암 또 위암 그리고 폐암까지 계속해서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기에는 충분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은 기대감이라는 거. 이 기대감을 이제 이뤄줄 그 관문인 NDA에 관한 소식이 없다는 게 이번 주에 한계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나마 보시면 회사는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좋은 호재성 뉴스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방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기를 하는데요. 나름 좀 역부족이지 않나는 싶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주가 방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의미를 좀 더 두자면 잠시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긴 같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날이 춥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저는 월요일날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